여러분은 진짜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저 도움을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원하는 것을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일까요? 여기 한 미국 여성은 아프리카에서 진짜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면 그 순간은 해결될지 몰라도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마련이죠. 하지만 희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다면 그건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미래를 바꾸는 변화 아닐까요? 이제 그녀가 직접 보고 경험한 진짜 기적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앨리슨 스콧입니다. 저는 세상의 진짜 모습을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저를 다큐멘터리 감독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단순히 카메라를 들고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게 중요한 것은 진실을 전하는 것이에요. 저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 꾸며진 장면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담고 싶어요. 거창한 말보다는 실제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삶의 변화를 기록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가장 많이 본 건 선한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의심했어요. 원조란 무엇인가? 진짜 도움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번에는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칼리바로 향합니다. 한국이 진행하는 농업 개발 프로젝트를 직접 보기 위해서요. 솔직히 말해 저는 이번에도 별 기대가 없어요. 제가 봐온 다른 원조들과 다를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저는 전 세계 수많은 개발도상국을 찾아다니며 원조라는 것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지켜봐 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원조는 보여주기식에 불과했습니다. 선진국들은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실질적인 변화는 거의 없었어요. 대표단이 내려와 기자회견을 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필품을 나눠주고 카메라 앞에서 미소를 짓는 모습이 익숙했습니다. 몇 달 후 다시 찾아가 보면 지원 물자는 이미 사라지고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칼리바라는 작은 나라에서 새로운 원조 프로젝트를 기록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진행하는 농업 개발 프로그램인데 감자 재배 기술을 가르쳐 현지 농부들의 자립을 돕는다고 했어요. 솔직히 별다른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봐왔던 기술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 사례들이 떠올랐어요. 한국이 다른 나라와 다를 거라는 보장은 없었죠. 그래도 제 일이니까 직접 가서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비행기를 갈아타고 몇 번을 이동한 끝에 칼리바의 수도 롬바 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번잡한 대도시의 공항과는 달리 활주로에는 몇 대의 비행기만이 서 있었고 공항 터미널도 낡고 소박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자 현지 가이드가 제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앨리슨 스콧 씨, 저는 에마뉴엘입니다. 에마뉴엘은 이곳에서 저를 도와줄 가이드였어요. 그는 친절했고 현지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칼리바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드넓은 평야, 허름한 건물, 먼지 날리는 도로, 흔한 개발도상국의 모습이었죠. 여기 원조 프로젝트는 다 똑같지 않나요? 제가 무심코 물었어요. 그러자 에마뉴엘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한국이 온 이후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저는 익숙한 말을 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말 수도 없이 들어봤어요. 이전과는 다르다. 이번엔 진짜다 같은 말들.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차를 타고 몇 시간을 이동해 마을에 도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한국인 기술자 박진우를 만났습니다. 보통 이런 원조 프로젝트의 책임자들은 정장을 입고 거창한 환영 인사를 하거나 프로젝트의 성과를 나열하는 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곤 했어요. 하지만 박진우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겉모습부터가 그랬습니다. 구겨진 셔츠, 약간 바랜 모자, 햇볕에 탄 피부. 그는 저를 보자마자 악수를 건네고 단 한마디를 했어요. 먼 길 오셨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보시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사진도 찍고 간단한 설명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고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땅이 펼쳐졌어요. 바짝 마른 흙과 잡초 몇 가닥이 전부였죠. 하지만 차가 더 깊숙이 들어가자 점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푸른 들판과 잘 정리된 감자밭, 그리고 활기차게 움직이는 농부들이 보였어요. 그곳에는 정말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땅을 갈고 감자를 수확하며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한국인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이 한국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곳입니다. 박진우가 짧게 말했어요.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에게 직접 보라고 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건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원조 프로젝트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보통 원조 프로젝트라고 하면 대형 간판이 걸려 있고 기념사진을 찍는 장면이 연출되곤 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진짜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카메라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이 프로젝트가 정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얘가 착각하는 것인지 판단하기엔 너무 이른 시점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곳은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그리고 저는 그 차이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침부터 카메라를 챙겨 다시 현장으로 향했어요. 어제 본 감자밭과 농부들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고 이제는 좀 더 가까이서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원조 물자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농업 기술을 전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아직 감이 오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대부분의 원조 프로젝트는 지원이라는 개념에만 집중했어요. 식량을 나눠주고 농기구를 기증하고 때로는 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받은 지원은 대부분 일회성으로 끝났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될 뿐이었어요. 한동안 도움을 받다가 원조기관이 철수하면 결국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본 장면은 조금 달랐어요. 단순히 감자를 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감자를 키울 것인가를 배우고 있었어요. 작업복을 입은 한국 기술자 몇 명이 마을 농부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한 강의나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시범을 보이고 농부들도 따라하면서 기술을 익히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그들의 작업을 살펴봤어요. 처음 눈에 띈 것은 토양 개량 작업이었습니다. 보통 감자를 심는다고 하면 그냥 씨감자를 땅에 묻고 물을 주는 것 정도로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여기서는 토양의 성분을 분석하고 적절한 비료와 재배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기존에는 칼리바 농부들도 감자를 키우긴 했어요. 하지만 수확량이 너무 적었고 병충해로 인해 많은 감자가 썩어버렸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칼리바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감자 품종을 개발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단순히 감자씨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현지 기후와 토양에 맞는 품종을 연구하고 개량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결과는 확실했어요. 수확량이 60% 증가했다는 데이터가 그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농부들은 감자를 심는 간격, 물을 주는 방법, 비료 사용법까지 세세하게 배우고 있었어요. 처음엔 어색해 보였던 농부들도 점점 익숙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필기까지 해가며 배우고 있었어요. 제가 본 원조 프로젝트 중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어요. 한 농부가 감자 싹을 살펴보면서 한국 기술자의 설명을 따라하며 조심스럽게 작업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표정만큼은 진지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은 단순히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를 배우고 있는 거구나. 조금 더 걸어가 보니 감자 저장 시설도 보였어요. 보통 감자를 재배해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면 쉽게 썩어버려요. 특히 칼리바처럼 고온 건조한 지역에서는 보관 기술이 생명과도 같았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전까지는 수확한 감자의 30% 이상이 부패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저장 시설 덕분에 손실률이 5% 이하로 줄었어요. 단순히 많이 생산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효율적으로 보관하고 활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감자 저장고를 관리하는 칼리바 농부 무사를 만났어요. 그는 이전까지 감자를 팔고 또 마땅치 않았고 보관도 제대로 하지 못해 손실이 많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감자를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어서 시장에 팔 기회도 늘어났어요. 이제 감자를 그냥 키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이 뇌리에 박혔어요. 단순한 식량 생산이 아니라 경제적인 자립까지 연결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방식이 기존 원조와 다르다는 것을 점점 더 실감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칼리바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어요. 예상과 달리 학교 마당 한쪽에 작은 감자밭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선생님과 함께 감자를 심고 가꾸고 있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어린 자라를 만났어요. 그녀는 작은 손으로 흙을 만지며 감자를 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이 궁금해서 그녀에게 다가가 이유를 물었어요. 제 동생이 아파요. 의사 선생님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했어요. 이 감자로 동생을 건강하게 해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한 나라의 원조 프로젝트가 바꾸는 것은 단순한 통계 수치나 경제적 효과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미래를 바꾸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한국의 프로젝트는 단순히 감자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카메라를 들고 이 장면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진짜 변화의 기록을 남기고 싶다고. 며칠 동안 칼리바의 날씨는 이상할 정도로 뜨거웠어요. 햇볕은 무서울 정도로 강했고 땅은 금방이라도 갈라질 듯 말라갔습니다. 저는 원래 더운 나라에서 취재를 해본 경험이 많지만 이곳의 더위는 조금 달랐어요.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힘들 만큼 공기가 뜨거웠고 흙은 바짝 말라 먼지처럼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 지역은 원래 건조한 기후를 가지고 있고 가뭄도 종종 발생한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며칠 전까지 활기찼던 마을 농부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들리던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줄어들었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걱정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칼리바의 기록적인 가뭄이 찾아왔어요. 보통 이맘때면 적어도 몇 차례 비가 내려야 하는데 올해는 이상할 정도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어요. 감자밭에 물을 공급하던 작은 개울들도 바짝 말라버렸고 멀리 보이는 나무들도 점점 누렇게 변해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과거의 경험들이 떠올랐어요. 이런 순간에 원조단체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뭄이 시작되면 원조기관들은 대개 조용히 철수했어요. 긴급 대응이 어렵다거나 더 이상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말과 함께 프로젝트를 종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남겨진 건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현지인들의 실망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팀도 떠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한국팀도 떠날 차례겠군. 제 예상이 맞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박진우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어요. 이건 예상했던 일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딘가에서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가뭄을 예상했다고? 그게 무슨 말이죠?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보통 원조 기관들은 자연재해를 예상하지 않아요. 대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일이 터지면 떠나는 거죠. 하지만 박진우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한국 기술자들과 현지 농업 리더들이 긴급 회의를 여는 장면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지도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가만히 살펴보니 단순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태양광을 이용한 지하수 펌프 시스템을 설치해 물 공급을 해결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이 지역에 지하수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걸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의문이었어요. 전기가 부족한 곳에서 어떻게 펌프를 가동할 건가요? 비용 문제는요? 유지 보수는 누가 하나요? 머릿속에서 온갖 질문이 떠올랐어요. 저는 이 계획이 단순한 희망적인 아이디어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지켜보니 그건 단순한 계획이 아니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이 지역의 지하수 흐름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물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는지 미리 데이터를 확보해 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위해 특별한 외국산 장비를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기로 했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간단했어요. 이 시스템이 한국 기술자들이 떠난 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들은 단순히 가뭄을 극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뭄을 이겨내는 법을 남기려고 하고 있었어요. 며칠 뒤 마을 사람들과 한국 기술자들이 함께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자 땅 속에서 축축한 흙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물이 솟아오르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걸 본 마을 사람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들은 물이 솟아나는 걸 보며 크게 환호했고 서로를 얼싸안았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기술자들의 작업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직접 작업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배운 대로 파이프를 설치하고
태양광 패널을 조립하며 하나하나 실전 경험을 쌓고 있었어요. 이제 이 시스템은 한국 기술자들의 도움을 받아 설치한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직접 만든 것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감자밭에 다시 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건조했던 흙이 다시 촉촉해졌고 감자 싹들이 살아나는 게 눈에 보였어요. 농부들은 그걸 보며 손으로 땅을 만져보고 웃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식 원조의 방식이구나. 한국 기술자들은 단순히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사라진 후에도 마을 사람들은 이 시스템을 유지할 것이고 아마 다음 세대에게도 같은 방법을 전수할 거예요. 가뭄이 오면 다른 지역들은 원조 기관이 철수하는 걸 경험하겠지만 이곳 마을 사람들은 펌프를 가동하는 방법을 알게 될 거예요. 한국이 남기고 간 것은 감자밭이 아니라 감자밭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며 처음으로 제 다큐멘터리의 방향이 바뀌고 있음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이 프로젝트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려 했어요. 기존 원조 방식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원조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이건 자립을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가뭄이 끝난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곳에서 진행된 감자 재배 프로젝트가 이제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마지막 취재를 위해 칼리바를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마을을 돌아보기로 했어요. 몇 주 전만 해도 죽어가던 감자밭은 이제 다시 살아났어요. 초록빛을 띤 감자줄기들이 튼튼하게 뻗어나가고 있었고 농부들은 더 이상 두려운 얼굴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감자밭을 살려냈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았던 다른 마을에서도 감자 농사를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직접 가지 않은 곳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감자를 재배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궁금해졌어요. 알고 보니 이곳에서 배운 농부들이 직접 다른 마을로 가서 자신들이 배운 감자 재배 기술을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들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배운 기술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놀라웠어요. 원래 원조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받는 쪽이 있고 주는 쪽이 있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떠나도 이곳 사람들은 스스로 배운 것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단순히 원조 프로젝트의 성공이라고 말하기 어려웠어요. 이건 진짜 변화였어요. 며칠 후 저는 코피아 센터가 공식적으로 칼리바 농업 혁신센터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이 센터는 한국 기술자들이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칼리바 농부들이 직접 관리하는 곳이 되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조언자로만 남았고 이제 모든 운영은 이곳 사람들이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감자 재배 기술은 기본이었어요. 더 나아가 감자를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도 시작되었어요. 저는 직접 그곳을 방문해 확인해 봤어요. 감자로 만든 가공식품이 지역 시장에서 팔리고 있었어요. 단순히 감자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가공해서 더 비싼 가격에 팔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마을에서는 농기구 대여 서비스도 시작되었어요. 감자 재배를 위해 필요한 농기계를 공동으로 구매해서 대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 모든 것이 단 몇 개월 만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이곳 사람들은 원조를 기다리지 않아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취재를 마친 후 원래 계획했던 다큐멘터리를 다시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원조 방식을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계획이었어요. 다른 나라와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그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를 따져볼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경험한 현실은 제 계획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한국이 했던 것은 도움이 아니었어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가능성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직접 목격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 프로젝트가 만들어낸 변화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기로 했어요. 이건 단순한 원조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나라가 자립해가는 과정이었어요. 몇 달 후 저는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남은 일은 하나였습니다. 칼리바에서 보고 경험한 이야기를 정리해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는 것이었어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한 나라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었다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편집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4개월 동안 찍어둔 수십 시간 분량의 영상을 다시 검토하면서
어떤 장면을 강조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감자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의 표정, 지하수 펌프가 처음 가동되던 날의 환호성, 자라가 감자, 씨앗을 건네던 순간까지 모든 장면이 하나하나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보고 느끼길 바랐어요. 원조라는 것이 단순한 기부나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어떻게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거요. 결국 저는 이 다큐멘터리의 제목을 희망을 심다 칼리바에서 온 작은 씨앗이라고 정했어요. 편집이 끝나고 방송사는 이 다큐멘터리를 심야 시간대에 편성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기대하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아프리카 원조 관련 다큐멘터리는 관심을 끌기가 어려웠어요. 게다가 새벽 2시 방송이라니 시청률이 잘 나올 리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해야 했어요. 그렇게 저는 방영 당일 조용히 TV 앞에 앉아 제 다큐멘터리가 흘러가는 걸 지켜봤어요. 방송이 끝난 후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눕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전화가 울렸어요. 제작사에서 온 전화였어요. 앨리슨, 지금 SNS 확인해봐요. 무슨 일인가 싶어 휴대폰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봤어요. 새벽 2시에 방영된 다큐멘터리가 미국 내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라와 있었어요. 이건 진짜 원조다. 한국이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다. 도움을 주는 방식이 이렇게 다를 수도 있다니.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됐다. SNS에는 다큐멘터리를 본 사람들의 반응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처음엔 몇 개의 댓글뿐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뉴스 기사까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방송사에서는 다큐멘터리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재방송을 긴급 편성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프라임 시간대 재방송에서 무려 3배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어요. 그날 이후 한국이 보여준 원조 방식이 세계적인 화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저는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앨리슨 감독님, 이번 다큐멘터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도 이 이야기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한국에서 직접 이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강연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한국에 가서 이 이야기를 직접 전하다니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니었어요. 이 작은 이야기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진짜 원조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내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집에서 짐을 정리하다가 가방 속에서 작은 종이 봉투를 발견했어요. 칼리바의 초등학교에서 만난 아이, 자라가 준 감자 씨앗이었어요.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자라는 저에게 씨앗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가져가서 심어보세요. 저는 감자 씨앗을 조심스럽게 손에 쥐었어요. 그리고 마당으로 나가 작은 화분을 준비했어요. 칼리바에서 배운 대로 흙을 고르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었어요. 이 감자가 싹을 틔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미국의 기후는 칼리바와 다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이 작은 씨앗이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남겼다는 사실이었어요. 칼리바에서 시작된 변화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보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희망은 어디서든 자랄 수 있다는 것을.